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가 부딪혔어. 펴서. 아휴, 아파. 이래요 제가. 진짜 아프다. 눈물 난다. 오, 되게 아파. 네, 네. 자, 여러분들, 눈물 나려고 그래. 아파서. 자, 여러분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네, 음은 전혀 안 맞아요. 네, 음치라서. 근데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여러분이 잘났다는 생각을 해 주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만이라도 자꾸 스스로에게 좀 힘 좀 내주고 좀 칭찬 좀 해주고, 아니 여러분들한테 너 정말 잘났다, 야, 너 진짜 기가 막히다, 최고다, 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자꾸 여러분 스스로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이게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게 끊임없이 비교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잘났어요. 잘났잖아요. 잘났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 너무 귀하게 자란 정말 잘난 친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났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많은 칭찬과 많은 격려와 그리고 따뜻한 박수 늘 스스로에게 보내주세요. 알았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에게 박수 보냅니다. 화이팅! 자, 이제 여러분들 조선의 경제 파트 배울 텐데요.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토지 배워야 되고 세금 배워야 되고, 그죠? 항상 기본이잖아요. 자, 먼저 경제 파트 한번 볼 텐데, 여기서는 여러분 시험 문제 딱 이거 나와요. 이거 나옵니다.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그 중에서도 대동법, 균형법 정말 잘 나오니까 여기 포인트 두면서 이 강의 들으시면 돼요. 설명드릴 거예요. 자, 먼저 우선 토지 제도입니다. 자, 조선의 토지 제도, 신라의 토지 제도 하면은 관료전 노급, 고려의 토지 제도 하면 전시과, 그리고 조선의 토지 제도 하면 과전법이 있겠습니다. 이 과전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건 여러분들 공양왕 때예요. 고려 말 공양왕 때. 알죠, 여러분들? 네, 바로 이 신진사대 부하시는 무인 세력들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위화도 회군과 그리고 과전법 시행하면서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과전법은 어떤 제도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요 옛날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월급을 줬는지 그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은요 전직과 현직에게 지급되었어요. 전직과 현직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자, 이거 왜 지급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습이 된다 안 된다? 세습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세습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세습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할까? 네,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원래 이게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좀 이렇게 부록을 붙여놔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수신전과 휼양전이라는 게 있어요. 수신전과 휼양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남편이 죽었어.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딴 남자한테 시집가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러려면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부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료가 받았던 과전법을 대신 물려받는 거예요. 부인이 과부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휼양전은 뭐냐면 고아들, 그러니까 남은 자식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수신전과 휼양전의 이 모습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세습이 되겠죠. 이건 세습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습이 되도록. 그러니까 원래 세습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세습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수신전과 휼양전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특히 이제 과전법은 여러분들 어디에만 해당되면 경기도 지역에만 해당돼요. 자, 경기도 지역에만 해당되는데, 이게 수신전, 휼양전을 통해서 계속 세습이 돼. 그러면 새로운 관리가 나왔을 때 관리한테 줄 땅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부족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당연히 이 토지 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어떤 문제점? 바로 토지 부족 사태. 이건 사실은
고려 전시과에서도 봤던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자, 어쩌면 이 토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직전법이 시행됩니다. 이 직전법이 시행되었던 그때 왕은 누구였냐면 세조예요, 세조. 그 카리스마 하나 갖고 그냥 왕권을 뒤집으면서 그냥 단종들 죽이고 막 그랬던 그 왕 아닙니까? 그죠? 예, 경국대전을 처음 출발시켰고, 그 다음에 집현전 폐지했고, 네, 뭐 그랬던 어떤 왕, 그 육조치기를 시행했던 왕입니다. 자, 이 직전법 시행되는데, 이 직전법은요, 이 토지 부족해, 이거 해결해야지, 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바로 당연히 현직에게만 지급되겠죠. 아, 토지 부족하니까 현직에게만 지급되겠죠. 그리고 수신전, 휴양전, 뭐 이런 걸 다 있어. 이런 거 없애! 예, 수신전과 휴양전을 없애. 모든 걸 다 다 없애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그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도 공무원들은 퇴직하면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와요. 네. 뭐 이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와 비슷한 어떤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퇴직하고 나서 이게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요. 연금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죠? 강력한 저항이 있을 텐데 세조니까 힘이 있으니까 밀어붙인 거지 뭐.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건 관리로서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야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뭐 현직에 있을 때 왕차 뽑지 뭐. 네, 이런 방식의 이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직전법이 시행되면서 고스란히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국가로서는 이 농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직전법의 어떤 그 부가적인 어떤 그 방법으로서 이후에 이것을 싹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 바로 관수관급제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관수관급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관리가 현직에 있을 때 농민한테 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뜯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나중에 이제 퇴직하면 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보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국가 개입해서 농민이 원래 관리한테 내는 세금을 농민이 국가에 내도록 하는 거예요. 정해진 액수만큼을. 그 낸 거를 국가가 관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러면 관리가 농민한테 더 많은 걸 뺏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면 국가가 대신 받아가지고 대신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죠? 그게 바로 관이 거두어서 관이 나눠준다라는 관수관급제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그냥 국가가 그냥 관리하되 그냥 월급 주자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정착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직전법. 저기 위에 있었던 이 직전법 제도가 완전히 소멸돼요. 직전법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였냐면 명종 때예요. 명종 때. 명종 때는 완전히 직전법이 폐지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제 녹봉이잖아요. 녹봉. 이제 이러면서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그래도 뭐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들한테 뭔가 줘야 되니까. 그래서 녹봉의 전면 실시. 네, 그래서 녹봉 제도의 녹봉의 전면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자, 이를 통해서 이제까지 고대부터 관리들에게 국가를 위한 대가로 지급되었던 수조권, 이 관리들의 그 수조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고대 뭐 관료전, 노급, 전시과, 과전법 균일하게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받는 토지, 그 토지는 소유권이나 수조권이라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런 식으로 과전법까지 왔는데, 직전법까지 왔는데 이제 명종 때가 되면서 이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가 되면서 전통적인 관료들의 수조권 개념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녹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의 형태와 똑같아지는 거야. 그 이전까지는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이젠 국가가 그냥 아예 그냥 일정량의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 그걸 녹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금의 어떤 이 모습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공무원들이 월급 받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토지 제도의 개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토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조권에 입각한 그런 토지 개념의 변화였습니다.